자, 여러분들 469페이지를 갑니다. 469페이지에 지목 이렇게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지적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예, 지목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한 문제 나오느냐, 두 문제 나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거를 적응을 시켜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적 공부가 나오거든. 그 지적 공부 이래 놓으면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자,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이 중에 가장 기본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 그러면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거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대장.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공유지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거를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있다가 뭘 배우느냐 하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 경계점, 좌표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는 2개를 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고 여기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는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줄인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같아. 양식이 같기 때문에 토지대장으로 묻든 임야대장으로 묻든 답은 같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같아. 양식이. 이거와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같아요. 그러면 이제 5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죠?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재와 지번은 사람으로 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그럼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그래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와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배우러 간다. 그럼 지목은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만 지목을 등록해요.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 제가 개수는 4개죠. 근데 이게 같기 때문에 1개, 2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해요.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목이 나왔거든. 지목이 나는데 이거는 지목의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원칙이 있고 세 번째 종류가 있고 네 번째 구분이 있고 5번째 표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목의 뜻이 뭐냐 이러는데 이 뜻이 뭐냐 할 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에 토지가 있거든. 그럼 국가가 이 토지를 관리를 해야 돼. 그때 예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게 지목이에요. 용도에 따라.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버릴 때 주된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게
지목이 된다. 그럼 이 지목은 국가가 28개를 딱 정해놨어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시험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 토지를 지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된 용도. 됐죠? 그 다음에 원칙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지목은 일필 일목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주지목 추종의 원칙.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제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 다음에 지목의 종류는 28개라고 그랬죠. 요거는 4년에 한 번 냅니다. 한년에 할 때. 그냥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거 이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잠깐 한번 보고 가볼게요. 469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에 지목의 구분을 보세요. 구분. 자, 제목만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정, 다, 가스원, 목장, 용지, 임야, 강천지, 염저,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의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런 거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다. 그래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갈게요. 들어갈 때 일단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딱 출발을 해야 돼요. 이 지목을 구분이거든.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냅니다. 그럼 처음에 갈 때 좀 전에 그랬죠. 일필 일목의 원칙. 여러분들 지목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 이름. 그럼 사람의 이름은 한 개만 있어야지 여러 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그래서 일필 일목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주지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법학 시간에 주자가 나왔지. 그럼 뭐가 나온다? 종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항상 한 개만 해야 할 때는 주가 되는 걸 따라가야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오케이? 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학교 용지거든, 기숙사는 대거든, 창고는 창고 용지거든. 그러면 한 필지의 지목이 3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합니다. 학교가 주다, 기숙사가 주다, 학교. 창고가 주다, 기숙사가 주다, 학교. 그러면 이런 거는 전부 다 학교로 포함을 다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은 몇 개만 돼야 된다?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을 보세요.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자, 제입니다.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지. 오케이? 네. 그러면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학교 안에 있거든. 독립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그럼 이때는 줄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학교 밖에 있잖아요.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럼 지목이 뭐다? 네. 고로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에 지목에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공장 안에 기숙사 있을 수 있지. 공장 안에 창고 있을 수 있지. 이런 거는 독립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전부 다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 그러면 밖에. 그러면 우리 창고도 물류 창고 이렇게 가 여주 이천에 가다 보면 물류 창고들 많이 있다 없다? 있다. 독립돼 있어야 창고 용지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3가지가 있는 거라.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과수원이거든. 그럼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지. 맞죠? 그럼 이거는 아까식으로 하면 이거는 대가 돼야 된다. 과수원 용지가 돼야 된다. 과수원. 그러나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인 뭘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뭘 한다? 대. 그럼 만약에 여기가 목장이 있거든. 그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있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만, 요거는 이해됩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목장은 짐승이지. 사람 사는 집은 인간이지. 맞죠? 그럼 짐승이 우선이다. 인간이 우선이다. 인간. 그럼 요거는 지목을 뭘 한다? 대. 그럼 묘지도 이해됩니다. 그럼 이게 고문 묘지거든. 묘지는 죽은 자지. 관리사무소는 산자지. 맞죠?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다. 산자가 우선이다. 산. 그럼 요거는 묘지로 한다. 대로 한다. 대. 그럼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지목을 뭘 한다? 대.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 그런 거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를 더 하고 가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목을 딱 보면 있잖아요. 법에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서 한 탐프로 딱 쉬면서 다만자가 딱 나옵니다. 그럼 다만자가 나온다는 말은 예외가 등장을 한다. 그럼 요 앞에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상식으로. 뒤에 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 자세와 사법을 공부하는 자세가 틀려야 됩니다. 사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이거든. 그건 사생활을 다루거든. 막말로 말하면 내 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 내 사기 싫으면 안 사면 돼. 그건 사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거든. 그럼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 제출해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야지. 나 못하겠다 이러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오라 이러면 그냥 가지고 가야 돼요. 1월 이내 해라면 그냥 1월 이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토달면은 공부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공법을 공부할 때는. 맞다. 맞아. 공법은 가져오라 이러면 가져갑니다. 그냥 이걸 내가 볼 때는 흰색이거든. 근데 국가에서 노란색이라면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다 토 달면 힘들어서 공부 못해요. 공법은 수능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책으로 갈게요. 자, 왼쪽에 갑니다.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 세 개를 묶어보세요. 전은 그냥 쓰세요. 밭. 답은 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렇게 볼게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지. 맞죠? 네. 그럼 요 세 개는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겠죠, 재배. 그럼 차이 나는 거는 뻔하죠, 그죠? 이렇게 딱 나누면 과수원이니까 과일이다, 과일 아니다? 과일. 그럼 과일을 재배하는 것은 무슨지? 과수원. 이거는 농작물이다, 농작물 아니다? 농작물. 그러면 논하고 밭의 차이가 뭐냐? 그럼 물이다, 이면 물. 그럼 물을 많이 이용하면 먹고, 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먹고, 다시 할게요. 요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전 뭐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을 많이 이용하면 뭐다? 다.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저.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첫째 줄에 딱 가보세요. 전입니다.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그것만 딱 줄 거면 돼요. 답입니다. 물을 상시력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것만 딱 줄 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한 캔만 내려와 볼게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걸 설명합니다. 이 답의 두째 번째입니다. 연왕골 등의 자생에다가 동그라미 치우세요. 하는 배수가 잘 되려는 토지는 이래 나오죠. 그럼 칠판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논하고 밭은 자생하는 곳입니까? 재배하는 곳입니까? 농작물을 재배라는 말이에요. 자생은 지 마음대로 크는 게 자생이잖아요. 그러면 자생자가 들어가면 논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과수원은 세 번째 것만 딱 알면 됩니다.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네. 그 밑에 과수원하고 목장을 묶으세요. 그 목장 용지 셋째 줄에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네. 그럼 그거만. 여러분 목장은 가축을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여러분들 임야하고 광천지는 두 개를 묶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별표를 놨어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임야입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르세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의 토지는 시작 임야. 토지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항상 이걸 시험에 낼 때는 임야인데 잡종지라고 쓴다면 잡종지. 지금까지 관리는 전부 다 임야입니다. 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대원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이래 나오죠. 그럴 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수림지, 중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광천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1. 지하에서 온수이하고 석유등에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한 칸 밑에 온수이약수 석유등의 운송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끝으로 갑니다. 송수환일에 잡종지 있죠. 그럼 잡종지 일어날 때, 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이 글자를 잠깐 봅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냅니다. 그러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시작 광천지 이러면 그러면 운송하는 것은 자 이렇게 옵니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요래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광천지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뭔데 이러거든. 시작 잡종지. 그럼 요 법은 요렇게 나와. 그러면 한번 더 할게요.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로 한다면 뭐다? O.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광천지로 한다면 X. 이래 됩니다. 요 용출이 무슨지? 광천지. 그럼 여기서는 글자를 3개를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서는. 그럼 밑에 게 시험 문제가 아니면 위에 게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다시 할게요.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다 하면 O, X다?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잡종지라면은 O. 요 두 개는 광천지가 아니니까 뭐냐, 이게. 그게 잡종지다, 이 말이지. 됐죠? 네. 그러잖아요.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전이거든. 염전 두째 줄에 해보세요. 천일제염 방식에 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지르는 밑줄을 긋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 그럼 답은 이거죠.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 염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그러면 첫째 드려볼게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나오죠? 네. 그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건물들은 전부 다 지목이 먹고 되지. 네. 공장용지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공장용. 학교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학교용지.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공부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묶어보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그러면 글자가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그 소리를 말하거든.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노상주차장 이래 놓죠. 그는 도로입니다. 도로. 길거리 가면은 양 사이드에 흰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다. 그건 도로입니다. 도로. 주차장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음 자르세요. 그러면 부설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부설은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 그럼 뭐를 따라간다? 줄을 따라간다. 이래 되는 거지. 줄을 따라가는 거지. 맞죠? 네. 옆으로 갑니다. 단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작 주차. 자,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부설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을 잠깐 놔볼게요. 자, 이래왔어요. 여기에 가든이 있어, 가든. 그럼 가든의 지목은 됩니다, 돼. 근데 여기에 주차장이 딸려있지. 여기에 부설 주차장. 그럼 이거는 지목은 됩니다, 돼. 오케이? 네. 그런데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 자, 요거는 시작 주차. 자, 요거는 시작 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되죠? 자, 주유소 용지입니다. 첫째 줄에 갑니다. 석유, 석유 제품, 액화 석유, 전기 또는 수소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판매.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갖추면 저유소, 원유, 저장소, 저장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름을 판매하는 곳은 당연히 주유소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름하면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뭐 이런 거 있다. 전부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저장이죠.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도 시작. 저유소 용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선박 제작 또는 죽었습니다. 전기 공장 안에. 공장 안에 급유 시설이니까 어디 안에 있다? 공장. 그러면 지목은 시작. 공장 용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는데 소방관계 법규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실물의 부지는 시작. 접종지. 접종지. 옛날에 이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나온 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뭘 배우느냐면 이게 배우거든. 마지막에 넣는 지목이 잡종지거든. 그 잡종지에 뭐라고 넣었냐면 6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라는데 이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목이 28개라면 27개를 일단 정하는 거지. 정하고 요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거는 몽땅 묶어서 무슨 지다? 잡종. 그러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소방관계법 위험물 이동 탱크라는 말 없어요. 그 잡종지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첫째 줄에 일반 공정의 교통 운수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보행이나 차량 운행. 보행이나 차량 운행이니까 당연히 도로지 도로. 그런데 그 밑에 철도용지를 잠깐 가보게. 철도용지. 첫째 줄입니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이래 나오죠. 네. 옆에 일정한 궤도에다가 줄을 그었어요. 일정한 궤도 위에다가 선로는 철도용지, 철도용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로 위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 자르세요. 그래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는 도로다, 대다, 도로. 잠깐만 요리 와봐요.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지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모르겠거든. 주지목을 생각을 하세요. 주지목을. 그럼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휴게소가 있지. 맞아요. 그럼 휴게소의 역할이 뭐예요? 운전하다가 화장실 가는 데잖아요. 운전하다가 우동 먹으러 가는 데잖아요. 그럼 이건 주입니까? 종입니까? 종. 요 운전을 돕는, 이 사람들의 운전을 돕는 말 그대로 휴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리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요게 주, 요게 뭐다? 종. 그럼 요거는 도로다, 대다, 도로. 그런데 옆에 보니까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라고 나오지. 그거는 지목이 뭐다? 대. 그 다음에 2필지 이상 할 때 2필지만 줄 것이요. 도로라고 하려면 최소한 2필지 이상은 통행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필지에 통행으로 이용되면 그건 대입니다. 대. 2필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를 설치하는 통로는 죽었습니다. 도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그냥 이래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 1동이고 2동이거든. 요 사이에 통로가 있다. 이는 도로입니까? 대입니까? 대지. 그러면 공장 안에 통로는 지목은 시작. 공장 용지. 아파트 안에 통로는 시작. 대. 그렇게 보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철도용지는 다른 거는 말할 게 없어요. 제방도 말할 게 없어요. 첫째 줄에 보면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거는 진짜 안에 제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럼 시험에 나올 거가 어렵겠죠. 그죠? 하천하고 국어를 묶어보세요. 국어는 옆에다가 농수로 또랑. 그럼 이제 국어를 먼저 보세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이게 농수로입니다. 농수로. 뚝 및 그 부지와 자르세요.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부지. 그 소규모 수로부지 옆에다가 요렇게 썼어요. 도로, 하천 요렇게 썼어요.
도로, 하천 이렇게 썼어요. 도로, 하천.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하천에 올라갑니다. 하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천의 두째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그럼 답은 소규모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안 들어가면 시작. 하천. 그럼 항상 출제위원은 이게 국어인데. 도로가 아니고 국어인데. 국어인데 항상 뭐로 쓴다? 요거 글자가 잘못됐어요. 도로가 아니고 시작. 국어. 그러니까 국어인데 하천으로 써가지고 틀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시작. 국어. 하천이 아닙니다. 통과? 네. 한 장 넘기세요. 자, 유지는 첫째 줄에 물이 고이거나 그것만 딱 줄 거면 됩니다. 물이 고이거나.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 그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여러분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이지. 맞아. 그거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어장은 첫째 줄에 육상 줄 꺾고 갈로 안에 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이 아니에요. 바다는 지목이 없습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수도용지 말할 게 없어요. 공원이거든. 자, 두째 줄에 갑니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니까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보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입니다. 갈로 안에 보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나오죠? 그건 지목은 시작. 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묘지공원에다가 줄 것은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입니까? 묘지입니까? 묘지. 그 다음에 채용용지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놓을 수가 어려워요. 첫째 줄에 갑니다. 국민의 건강 정진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형태를 갖춘 짜르세요. 그까지 딱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죠.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채용용지 2단이다.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뭐죠?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나 실내수영의 체육도장 자르세요. 그러면 첫째 줄에 답이 나와있죠.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니까 독자적인 지목을 갖는다 못 갖는다? 그럼 위에다가 주지목. 그럼 시험에 낼 수 없는 문구입니다. 시험에 낼 수 없는 문구입니다. 주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시험에 낼 수 없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거는 낼 수 있습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채용용지를 하지 않는다. 이래놨죠. 옆에다가 하천. 여러분들 카누 정도 타려면 또랑에서 타야 됩니까? 강에서 타야 됩니까? 하천입니다. 하천.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일반 공중의 유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르세요. 그까지 줄 것이요.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들어가면 지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게 놀이시설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수영장 그 뒷글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목에 유원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러니까 유원지는 놀이기구가 있는 데가 유원지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넣을 수는 없는 지문입니다.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은 공원이냐 유원지냐고 물었다. 답은 뭐다?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라. 공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은 시험에 낼 수 없습니다. 예들기 쉽게 해서 한 거예요. 제주도 사는 사람이 과천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 바이킹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서울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거 알죠. 그런 건데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손을 봅니다. 자, 답하지 마세요. 수영장. 두 번째, 미도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글자가 다 다르죠. 그러면 그냥 수영장은 채용용지입니다. 시험에 낼 수 없는 지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빌딩 1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채용용지입니까? 됩니까? 돼.
맞죠? 그런데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시작 유원지.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첫째 줄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종교용지입니다. 첫째 줄 끝에 교회, 사찰, 향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종교용지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능을 보여주는 토지는 사적지인데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유적권은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하지 뭐다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 학교 있죠? 그러면 성균관 대학교의 지목은 뭐다? 학교용지예요. 그럼 성균관 대학교 안에 공자를 모시는 명륜당이 있어. 그럼 그거는 사적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지. 그럼 탑골공원의 지목은 시작 공원. 그럼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석 탑이 있거든. 사적지다, 공원이다, 공원. 속리산 법주사. 법주사의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 그럼 법주사 안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은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입니다. 통과. 묘지로 갈게요. 셋째 줄에, 두 번째 점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잡종지입니다. 잡종지인데, 재루에 갑니다.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자르세요. 한 칸 밑에 단 죽었습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에서 허가된 토지는 제외 나오죠. 옆에다가 임야. 그럼 제 손을 봅니다. 답하지 마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이라는 용어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시작 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묶어보세요. 그거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런 거는 지목은 시작 잡종지. 세 번째쯤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의 지목은 시작 잡종지. 다섯 번째는 안 해도 되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그건 당연히 잡종지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점에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는데 그걸 줄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지목인데, 이거는 옛날에 15년 전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냈어요. 지금은 시험에 안 냅니다. 15년 동안은 아무도 놓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27개를 먼저 정하고, 27개 안 속하는 거는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애매모하다, 애매모하지 않다? 애매모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인데 피해가는 거라.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거든.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건 잡종지입니다. 왜 잡종지인데 지금까지 지목 공부하면서 콩나물이라는 말 쓴 적 있다 없다? 그 말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잡종지. 그럼 두 번째,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은 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 그 위험물 이동 탱크 나온 적 있다 없다? 오케이. 그럼 무슨 지다? 잡종지. 근데 이게 애매모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는 안 냅니다. 15년 동안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 다른 건 낼 거 꽉 차는데 굳이 정답 시비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근데 만에 그럼 하나 놓으면 어떡할 건데 이럴 때 답은 못 들어본 글자 나오면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 재배하는 거는 설명 안 해도 이래 말하지 말고 그냥 무슨지 잡종지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대장과 도면이죠. 그죠?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 요것 때문에 아까 요리로 이제 들어왔거든. 요게 지목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목을 등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와 이거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실제는 4개인데 양식이 같기 때문에 한 개, 2개.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책에 가서 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로 가정을 해보는 거라.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거든.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있어. 토지니까 지적도가 있답다. 있지. 그럼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에는 이렇게 쓴다면 10번 학교 용지 요래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지적도, 이 서울대학교 지적도에는 뭐라고 썼냐 그냥 요래만 쓴다 이 말. 그러면 학자만 써놔놓으면 이게 학교용지구나. 철자만 써놓으면 철도용지구나.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세요. 이걸 문자로 말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요 앞에 있는 번호 있죠. 요거는 코드 번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28개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있겠지. 그 1번부터 28번에 1번이 전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과서원이다, 4번이 목장용이다, 5번이 임야다, 6번이면 염전이다. 그런 거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번호를 뭐라고 부른다?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 용지 있죠. 요걸 정식 명칭, 글자를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이름이지 한국이 우리나라의 이름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가 이름입니다. 서울시가 이름이 아니에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정식 글자를 써야 돼요. 전라북도 이래 써야지 전북 이래 쓰면 안 됩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글자 있죠? 요 글자를 여기다가 딱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부호라고 이야기한다. 부호. 요거를 시작 부호인데 요거를 썼죠. 첫째 글자다 첫째 글자이다 첫째 글자. 그러면 지목이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외울 필요가 없지. 근데 4개만 둘째 글자 차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걸어가세요. 도면입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동그라미 치세요. 부호. 그래가 둘째 번입니다. 자, 죽었습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주차장에 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하천에 천, 유원지 뭐다? 원. 그럼 그 4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와보시면은 주차장이 있거든, 공장용지가 있거든, 하천이 있지, 유원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거는 적지는 마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어. 거기서 주자를 쓰거든. 여기 또 주자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로 쓴다? 자,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공자를 쓰니까 공자를 쓸 수 없으니까 자, 여기는 아까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유지지. 거기서 유자를 쓰기 때문에 또 못 써. 그래서 뭘 쓴다? 와. 이거는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세대는 한자 세대니까 그냥 내천자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 4개만 딱 외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집안을 잠깐 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를 걱정하거든. 이해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어더와이더 도면에는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어더와이더 이걸 틀면 어떻게 틀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하는 집어넣어. 지목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면 X다 X.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글자를 슬쩍 끼워버리면 틀려버린다 이 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를 걱정합니다. 다른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있는 거라. 맞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갑니다. 경계는 작년도에 여기서 출제는 시험 문제를 냈거든. 자, 봐볼 때 잠깐만 여기라 보세요. 자, 여기라 보세요.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가거든. 저는 지금 요거를 먼저 써놨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 오케이? 네.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답입니다. 요렇게 해볼게요. 소재와 지번은 모든 장부에 등록을 한다. 어더와이더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한다. 어더와이더 그 다음에 이제는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한 군데밖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읽어보세요. 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시작.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면적은 토지대랑 임야대랑에만 나와. 경계는 도면에만 나와. 좌표는 글자가 있으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다. 그 순서대로 딱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도. 그럼 여기는 경계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경계를 공부를 할게요. 자, 1번에 의의를 갔어요. 의의를 갑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죽었습니다. 지적 공부 위에다가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등록한 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2번에 지상경계입니다. 지상경계. 동그라미 1. 지상경계는 죽었습니다. 뚝이나 담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러면 칠판을 보세요. 이러합니다. 도면상의 경계가 있고 지상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이 도면이지, 도면. 그러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갑의 땅, 을의 땅,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럼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고 요거 선이다, 선 아니다? 선. 그러면 경계는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한다. 이거를 이제 알면 되지. 맞죠?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상경계. 이거는 도면이거든. 그럼 이게 갑하고 을의 땅의 도면상의 경계는 이 선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 땅 위에서 경계는 담이다, 담 아니다? 담. 그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다. 이게 경계다. 그건 지상경계. 그럼 시험에는 지상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 보세요. 이거는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우거든. 그럼 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냅니다. 출제인이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이라면 1이랍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그에게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뭐에 의한다. 이래 낼 거 아니에요. 예,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답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거리가 없어. 만들 거리가 없어. 한 장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2번에 갑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밑으로 갔습니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자, 요거는 시험에 두 번을 답을 만들었거든. 요리로 잠깐 와볼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는 있다 없다? 없지? 네. 이거는 여기에는 없지? 네. 맞아.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지적 공부 2단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첫째 줄에 글자를 잠깐 볼게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고 나왔지? 네. 맞아. 그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해. 그 이름을 읽어보세요.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에 이거를 내는 거야. 뭐라고 했냐? 자, 이러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오더와이다. 오.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자료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면 오더다. X. 요걸 시험에 두 번으로 문제를 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1위로 잠깐 와보세요.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가계부, 출석부. 그건 전부 다 장부지, 장부. 그럼 장부에는 등록되는 내용들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걸 잠깐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이게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이거는 경기도지. 맞죠? 네. 그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다 있다 없다? 있죠. 이 경계는 도면상에는 선으로 표시하지만 실제 땅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다, 산 아니다? 산.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지. 여러분들 우리 그냥 평택시 논현동이 있고 삼성동이 있잖아요. 그럼 논현동과 삼성동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로나 하천이다 아니다? 이지.
맞다. 맞아. 그럼 도로 하나 건너면 삼성동이고, 도로 하나 저쪽으로 가면은 논현동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서울과 경기도가 있다면 경계가 다 있답다. 이 경계는 일일이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표시하는 거는 덤성덤성 이래 표시는 해둘 수는 있겠지. 맞죠? 네. 그럼 이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에 드라이브를 간다. 드라이브를 가면은 능선을 올라가거든. 그럼 구부 능선 딱 되면 팻말이 나오지. 뭐라고 나와요? 다시 말이 바뀌었어요. 딱 넘어가기 전에 일어나죠.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랬다 가지. 그럼 거기를 탁 넘어가면 또 팻말이 하나 떠야 안 돼요? 또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청평명월의 고장입니다. 나와야 안 나요? 그게 일종의 경계 표시인데 그 경계 표시가 뭐예요? 이 능선이 산의 능선이 경계지. 맞아요? 네. 그럼 넘기 전은 A 도시고 넘어가면 B 도시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 능선이 경계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왜냐면 일일이 표시를 해놓는다 그런 거는 잘 없지. 근데 덤성덤성 팻말을 꽂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맞다. 맞아. 여러분들 동해안에 가면은 동해안에 드라이브를 쭉 하다 보면은 38도 선해가 비석이 있답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동진은 가봤다, 안 가봤다? 그 정동진이 있으면 정서진이 있답다. 괜찮아요. 요래돼 있잖아요. 여기가 정동진이잖아요. 그럼 정서진이 있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자전거 타잖아요. 자전거. 아래뱃길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여러분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네요. 그죠? 가면은 그게 다 팻말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게 팻말인데 이게 정동진과 정서진은 팻말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8도 선도 팻말이 그는 돌로 딱 해가지고 써놨어요. 38도, 이래가 38도 휴게소가 있는데. 그럼 한번 가보면 됩니다. 드라이브 타고 한번 가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도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그거를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래도 여행이라면은 좀 밖으로 나가봐야 좀 있어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저는 여행을 가본 적이 잘 없어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나, 수능. 우리 딸내미가 이제 수능을 쳤으니까 나가야 된다, 안 나간다? 나가야. 그러니까 수능 친 다음 날 비행기 표를 딱 예약을 해놓고, 저 이제 외국에 전부 다 예약을 다 해놔놨어요. 오케이? 네. 근데 수능 시험 치는 날이 돌아왔어. 그런데 포항에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지진 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능 연기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처갓집 장모님이 팔순 그 잔치한다고 외국으로 나가게 돼 있었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때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전 식구가 다 나가니까 쭉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연기가 딱 돼버리니까, 오케이? 딸은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요. 그러면 애 엄마가, 그럼 내가 있을게, 그럼 다 가라 이랬는데, 그 아내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를 예약을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만 못 갔어요. 그때는 수능 치고 나면 이제 우리도 시험도 시험 치던 그 타임이거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딱 스케줄 잡아가 딱 알맞게 돼 있었는데, 야, 이제 나도 이제 오래간만에 해외여행을 가보는구나. 이렇게 엄청 들떠 있었는데, 못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다 가라. 내가 있을게. 이렇게. 그래가 이제 애가 시험을 쳤는데, 이제 시험을 치니까 제가 애를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가면 제일 앞에 항상 있어. 제일 앞에.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면 또 데리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럼 제일 앞에 딱 있었어, 제일 앞에. 그런데 애가 일찍 나오더라고. 강의 쪽이 좀 빨리 되네. 그러니까 애가 생글생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시험 잘 쳤는가 보다. 이래 땡 잡았다고 이랬는데, 와가 딱 뭔 말인지 알아요? 자기 그 시험 치는 고사실에 연예인이 있었대.
그러니까 시험 잘 쳤다고 웃고 논 게 아니고 연예인하고 같이 시험 쳤다고 와 좋다고 이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참 했어요. 아니 진짜 생걸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험 정말 잘 쳤는갑다. 그때 요즘 그 점수가 그잖아요. 우리 점수를 맞춰야 돼. 등급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한 문제 같으면 주르륵 내려가는 거거든. 그거 한 문제에 주르륵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4대니까 공부를 좀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맞췄는갑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연예인하고 같이 시험 쳤다고 그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상경계점 등록부거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특별시 경기도라면은 요것만 치면 여기서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요것만 치면 이제 경계 표시를 해야지. 맞죠? 그럼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한다.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고 여기 등록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책으로 갑시다. 1번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3번하고 표 안으로 보세요. 표 안에 1번하고 3번이 나오죠. 1번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럼 칠판을 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럼 3개는 공짜로 먹었다, 못다? 그 7개입니다. 1번은 2개입니다, 2개. 오케이? 네. 그럼 시험에 낼 때 토지의 소재와 지번 이래내도 되고 토지의 소재를 하나 만들고 토지의 지번을 하나 만들고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3개를 공짜로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5번하고 6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제 손을 잠깐만 보고 보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거든. 그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하거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 정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새로 정했느냐. 그러면 위치 설명도 나오면 찾아가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 사진으로 탁 찍어 놓으면 찾아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그러면 5번, 6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